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준비했던 VR 핸드라는 이 스크립트의 기능들을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변수들이랑 함수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할지 주석을 작성하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업데이트 함수에서 우리가 이전에 바이브 인풋 매니저 만들면서 했던 것처럼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라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 프레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러나 무언가 조이스틱 같이 정확하게 값을 검사해야 될 때 업데이트 문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립 버튼을 눌렀을 때인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1회 눌렀을 때 호출하는 getStateDown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그냥 눌렀을 때 라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작성하고 위에서 만들어놨던 SteamVR 액션 불린이라는 그립 변수 이용해서 불러올 건데, 자, 여기에 getStateDown 이 내용까지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SteamVR 인풋 소스를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풋 소스를 위에 있는 변수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면 해당 컨트롤러의 동작 자세, 포즈를 저장하는 이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 해당 myhand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현재 입력되는 인풋 소스가 누군지를 가지고 올 거고요. myhand, 이 SteamVR behavior pose 안에 input source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펙터 뷰에서 한번 봤었죠. 레프트 컨트롤러랑 라이트 컨트롤러에 각각 인풋 소스로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가 있는 걸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인풋 소스를 가지고 오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립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이 픽업 오브젝트를 컨트롤러에 부착하는 함수, 이 함수가 바로 픽업이라는 함수죠. 우리가 만들어 놨던 함수고, 이 픽업 함수를 그립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립 버튼을 누르고 뗐을 때죠. 자, 뗐을 때 똑같이 이 부분으로 만드는데 여기도 그립 getState of로 설정을 해줘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가 떼졌을 때 정상적으로 호출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도 myhand의 인풋 소스를 가지고 오고, 자,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에 부착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해제하는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이 함수는 드랍 함수입니다. 자, 이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주요 기능은 이 그립이라는 액션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픽업이 호출되고 버튼을 누르고 뗐을 때 드랍이 호출되게 되는데 이게 픽업과 드랍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오브젝트를 컨트롤러에 부착을 시킬 건데 그냥 부착시키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랑 충돌이 일어난 오브젝트를 부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랑 컨트롤러랑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를 부착시킬 건데 그 오브젝트가 누구인지를 또 판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선 이 픽업이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드랍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알아야 되고 컨트롤러에 충돌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여야 하기 때문에 픽업과 드랍을 잠시 접어두고 충돌 처리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만들어 놨던 온트리거 엔터랑 온트리거 익시트를 채워 볼 건데 이 부분은 컨트롤러와 오브젝트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호출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 충돌 처리 이벤트 함수는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쓰듯이 한번 작성을 할 건데, 우리가 이 충돌한 객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other이라는 컬라이더 변수의 태그를 비교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자,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태그를 비교할 거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 상호작용할 객체들의 태그를 설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 컴페어 태그에 작성을 하고 해당 태그를 만들고 부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태그를 interactable 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 태그를 복사해 두도록 할게요. 저는 나가서 유니티로 돌아가서 다시 태그를 부여할 거니까. 자, 부딪힌 오브젝트, 충돌되는 오브젝트, 이 컬라이더 other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오브젝트의 태그가 interactable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오브젝트를 이 컨트롤러랑 충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로 사용자가 이 오브젝트랑 상호작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가 위에 썼던 변수처럼 부딪힌 오브젝트들 중에 동시에 부딪힌 오브젝트들이죠. 그래서 부딪힌 오브젝트들 중에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를 판단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배열 형태의 변수에 부딪힌 오브젝트들을 저장을 해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는 컨트롤러와 오브젝트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아직 픽업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먼저 리스트에 저장을 해두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선언했던 이 contact rigid bodies에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이기 때문에 add 함수를 이용하면 인덱스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her.gameObject에 rigid body를 넣어줘야겠죠. rigid body를 넣어줍니다. 자, 이게 왜 rigid body를 넣어주냐? contact rigid bodies가 자료형이 rigid body이기 때문에 rigid body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충돌한 오브젝트가 interactable이라는 이 태그를 가지고 있으면 rigid body에 add해서 이런 형태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오브젝트가 rigid body가 없으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면 여기에서 먼저 rigid body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아래에는 반대로 exit니까 충돌이 끝났을 때죠. 그래서 컨트롤러와 오브젝트 간의 충돌이 끝났을 때 설정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if문 써서 여기에 other이라는 게임 오브젝트 똑같이 compare 태그로 비교를 해줄게요. interactable 넣어주고, 자, 여기는 충돌이 끝난 오브젝트에 rigid body를 삭제해 줘야겠죠. 이 리스트가 ad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리스트 배열 안에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추가를 해두고 삭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삭제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그립 버튼으로 쥘 수 있어야겠죠. 근데 충돌이 끝났는데도 이미 리스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쥐는 이 그립이란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러의 오브젝트를 붙일 수 있는 그 리스트에 해당 목록이 들어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갑자기 쥐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충돌이 끝나면 말 그대로 컨트롤러랑 오브젝트가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리스트 목록에는 사라져서 그립 버튼을 누르더라도 오브젝트가 컨트롤러에 부착되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는 주석을 빼놨는데 충돌이 일어난 오브젝트의 rigid body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두면, 자, 이제 contact rigid bodies에 우리가 충돌된 오브젝트들을 리스트에 이렇게 올려둘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충돌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올려둘 거고, 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컨트롤러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판별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다시
컨트롤러에 부착시키는 기능을 만들면 되겠죠. 이제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는 조금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리지드 바디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리지드 바디를 좀 구분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함수는 가장 아래에 있는 함수예요. 자, 이 내용은 컨트롤러에 부딪힌 오브젝트들 중이에요. 가장 컨트롤러와 가까운 오브젝트를 판별하는 함수예요. 자, 상당히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으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주석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건 조금 내용이 필요해요. 자, 우선은 거리를 비교할 거예요. 가장 컨트롤러와 가깝다. 이거는 거리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distance를 구하는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리를 구하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최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고 distance라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서 해당 컨트롤러와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변수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반환하는 게 리지드 바디예요. 그래서 꼭 반환할 수 있는 리지드 바디를 우리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리 리지드 바디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의 리지드 바디를 저장할게요. 물론 이제 한두 개, 그냥 하나 이렇게 단일 계산을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계산하고 나서 바로 리턴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리스트 안에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 변수를 저장해 두는 걸 선언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저장된 리지드 바디, 정확하게는 컨택트 리지드 바디스 리스트 안에 저장된 리지드 바디를 컴포넌트들을 검사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이 검사는 배열이기 때문에 뭐 for문을 써도 되고 while문을 써도 되는데 for each문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for each문을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거 크게 권장하진 않았는데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for each문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서 for each문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for each문을 쓸 거고요. 자, 뭐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앞에는 해당 배열의 자료형을 써주시고 임시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뒤에 우리가 찾을 배열 배열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contact rigid bodies라는 리지드 바디 자료형을 갖는 배열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리지드 바디라는 임시 변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인덱스를 순차적으로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contact rigid bodies의 첫 번째 인덱스부터 끝나는 인덱스까지 순차적으로 돌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는 검사 내용을 쓰면 되겠죠. 자, 어떤 걸 검사할 거냐? 컨트롤러와 리지드 바디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비교할 거예요. 자, 하나하나 돌면서 계속 컨트롤러랑 해당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랑 거리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를 다시 이 nearest rigid body에 해당 오브젝트 리지드 바디를 저장해두고 마지막으로 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거리 비교하는 공식을 써야겠죠. 우선 distance라는 이 플로트 변수에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magnitude를 이용하던 SQL magnitude를 이용하던 혹은 factor3라는 이 함수 안에 factor3라는 클래스 안에 distance라는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SQL magnitude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rigid body라는 임시 변수
이 리지드 바디 임시 변수는 컨택 리지드 바디의 첫 번째 인덱스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야 돼요. 이 벡터의 형태로 위치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트랜스폼 포지션을 비교를 합니다. 자, 거리를 비교할 때는 두 벡터 값을 마이너스 빼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곱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의 포지션을 빼줍니다. 자, 이 상태로 SQL magnitude를 해주시면 거리가 구해집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거리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근사한 거리를 비교하는 건지에 따라서 뭐 SQL magnitude를 쓰든 뭐 factor 3.distance를 쓰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은 저는 SQL magnitude로 값을 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자, 우리가 거리를 비교했으면 이 해당 디스턴스라는 거리가 뭐 수치로 나올 거예요. 플로트 값으로 나올 건데 뭐 첫 번째 인덱스 값이 한 1점 몇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비교한 값이 1점 몇보다 더 작은 0.2가 됐다 할 경우에는 뒤에 있는 디스턴스 값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혹은 그 반대가 되면 앞에 있는 값이 작아지게 될 건데 이렇게 그냥 계속 변수에 대입만 하게 되면 디스턴스의 값이 계속 갱신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 거리를 저장하는 공식을 쓸 겁니다. 자, 최소 거리보다 현재 컨트롤러와 거리가 더 가까우면 최소 거리로 변경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덱스가 한번 돌고 디스턴스의 값을 다시 갱신했을 때 앞에서 비교한 디스턴스 거리가 최소 거리일 경우에는 최소 거리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검사를 하다가 이 아래에서 최소 거리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새로 갱신한 디스턴스가 최소 거리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최소 거리를 갱신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한다. 뭐 이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많이 해봤을 공식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디스턴스를 비교해요. 어떤 거랑 비교하냐? 최소 거리, mean distance보다 작은지 비교를 하고 작다 하면 다시 mean distance의 거리를 현재 디스턴스로 바꿔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소 거리를 구했으면 당연히 최소 거리에 해당하는 리지드 바디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얼리스트 리지드 바디의 현재 인덱스인 리지드 바디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의 리지드 바디를 컴포넌트를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리지드 바디를 반환하니까 당연히 리턴도 똑같이 리얼리스트 리지드 바디를 반환해 줘야 된다. 가끔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작성을 해줘야 돼요. 반환한다. 자, 이렇게 해두면 get realist rigid body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충돌이 일어나는 오브젝트들 중에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를 반환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편하게 이 get realist rigid body를 호출해가지고 바로 대입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리지드 바디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드냐? 픽업과 드랍에서 각각 가장 가까운 리지드 바디 가지고 와서 컨트롤러에 부착시키는 기능만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를 천천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부딪힌 오브젝트를 컨트롤러에 부착시키는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방금 이 get realist rigid body를 하면서 이거를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 rigid body를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픽업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get realist rigid body. 자, 호출을 하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 rigid body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걸 어디에 저장할 거냐? current rigid body, 현재
컨트롤러랑 부딪힌 오브젝트 리지드 바디 저장하는 변수에 넣을 거예요. 자, 이 current 리지드 바디랑 contact 리지드 바디스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미리 배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부딪혀 있는 오브젝트들을 저장해 두는 거고, current 리지드 바디는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컨트롤러에 부착이 되는 오브젝트의 리지드 바디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current 리지드 바디에 get realist 리지드 바디를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자, 조건문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가 이 current 리지드 바디에 get realist 리지드 바디에서 넣을 거긴 한데, 혹시라도 이 current 리지드 바디가 get realist 리지드 바디에 검사를 하고 나서 비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 그립 버튼을 눌렀는데 실제 이 컨트롤러에 부착된 부딪힌 오브젝트가 아무도 없어서 이 리스트도 널 값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current rigid body도 널이 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픽업 기능이 실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검사하는 기능을 넣을 거예요. current rigid body가 널일 경우 리턴을 시키겠습니다. 자, 뭐 여기는 무결성 검사하는 것 같아요. 무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브젝트에 rigid body 유무 검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는 실제 픽업 기능을 쓸 거예요. current rigid body를 이 컨트롤러에 부착시키는 기능인데, 자, 이 기능을 제가 이전 수업 시간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컨트롤러에 무언가 오브젝트를 부착시키거나 혹은 컨트롤러에 다른 오브젝트로 대체할 때 보통은 컨트롤러 안에 오브젝트를 차일드화해서 넣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레프트 핸드에 큐브를 넣어서 직접 큐브가 이렇게 컨트롤러를 따라오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브젝트가 컨트롤러를 따라가게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도 되지만 대부분 많은 가상현실에서 제작하는 컨텐츠들은 대부분이 그냥 오브젝트를 컨트롤러에 차일드화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차일드화를 하게 되면 컨트롤러의 움직임과 똑같이 차일드화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립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일드화하는 기능을 우리가 직접 코딩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contact rigid body에 포지션 값을 먼저 초기화를 해줘요. 어떤 걸로 초기화하냐? 현재 나의 컨트롤러 위치로 초기화할 거예요. 이 기능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혹은 내가 다른 형태로 만들고 싶다. 나는 컨트롤러로 무언가 오브젝트를 쥐었을 때 바로 컨트롤러 위치로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랑 닿았던 그 위치에서 멈춰서 쥐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오브젝트를 쥐는 순간 컨트롤러의 위치로, 피벗 위치로 초기화시켜서 컨트롤러에 바로 부착되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치 초기화하는 기능을 만들 거고요. 자, 아래는 실제로 필요한 이제 차일드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차일드화는 트랜스폼의 페어런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current rigid body, 말 그대로 부딪힌 오브젝트의 위치값, 그리고 트랜스폼이니까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딪힌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자식 객체인지 부모 객체인지 할당하는 이 페어런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urrent rigid body의 부모 객체를 누구로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내 컨트롤러의 트랜스폼이라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차일드화하는 기능을 스크립트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서 몇 번 횡설수설을 한 것 같은데, 이 transform.parent 변수에 transform 값을 넣어주면 뒤에 있는 이 해당 트랜스폼의 차일드로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아래로 차일드화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브젝트를 컨트롤러에 부착시키는 거고요. 부착시킨다는 게 차일드화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컨트롤러 위치로 초기화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픽업 기능이 완성이 됐어요. 이 픽업 기능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자, 유니티로 돌아가서 자, 각각 컨트롤러에 우리가 VR 핸들을 추가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 레프트와 라이트 두 개를 선택하고 여기에 VR 핸드라는 스크립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VR 핸들을 추가하면 그립이라는 변수가 나올 거고 여기에 액션 세트, 커스텀 셋에 있는 그립이라는 액션을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비활성화 시켜놨던 플레인이랑 큐브들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레드 큐브, 블루 큐브, 그린 큐브. 자, 이 세 개의 큐브들 아직 태그가 없어요. 태그가 있어야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선택해서 태그를 추가해 줄 건데 먼저 태그를 만들어야겠죠. 자, 큐브 선택해서 태그 선택해주고 애드 태그를 누릅니다. 자, 앞에서 복사해놨던 인터랙터블을 여기에 작성해서 세이브를 눌러줄 거고요. 자, 태그를 만들었으면 꼭 다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드 큐브, 그린 큐브, 블루 큐브 다 선택해서 태그를 인터랙터블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개의 큐브의 태그가 인터랙터블로 변경이 될 거고요. 자, 컨트롤러 레프트, 라이트 보시면 저희가 리지드 바디랑 컬라이더를 추가했었는데 제가 이 코딩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트리거 버튼을 체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레프트랑 라이트에 있는 컨트롤러의 스피어 컬라이더의 이즈 트리거 버튼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로는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이었냐? 자, 이 컨트롤러의 컬라이더가 있는데 잠깐 켜볼게요. 자, 컬라이더가 있는데 우리가 짚고 싶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 컬라이더 그냥 물리충돌이 일어나면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잡으려고 했을 때 밀려가지고 잡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트리거 충돌, 비물리 충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러 레프트랑 라이트에 이지 트리거 버튼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도 그냥 통과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컨트롤러에 부착이 되게 돼요. 근데 부착은 됐는데 아직 드랍 기능을 만들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일부러 부착을 시켜 놓은 거예요. 보면 부착된 큐브가 들게 되면 컨트롤러를 따라오지 않고 계속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바닥에 계속 떨어지게 돼요. 자, 이게 리지드 바디에 있는 그래비티 이 속성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는 컨트롤러에 있는 그래비티는 껐지만 큐브에 있는 그래비티를 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컨트롤러가 오브젝트랑 비물리 충돌이 일어나서 그립 버튼 눌렀을 때 이 컨트롤러 안에 큐브들이 차일드화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픽업 기능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드랍 기능을 만들고 그 외에 큐브들의 리지드 바디 속성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완성해서 픽업과 드랍 기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